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인터레스팅한 토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주셨던 토픽인데요. 캘거리에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은 인컴과 익스펜시스가 있겠죠. 여기 인컴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인컴 중에서도 이제 두 개로 나눠봤어요. 픽스드 인컴과 유동적인 플렉서블한 인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고정 수입에는 일터에서 받는 주급이 있습니다. 여기 캐나다에서도 월급으로 돈을 받는 데가 있고 연 단위로 받는 데가 있고, 근데 대부분 많은 곳들이 2주 단위로 받거든요. 저희 매장도 그렇듯이. 그래서 바이 위클리로 거의 900불씩 받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은 1,800불이 되겠죠. 헐리데이, 빨간 날에 일을 한 경우가 있으면은 1.5배로 해가지고 돈이 좀 더 들어오면은 가끔씩 거의 1,000불 가까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항상 있는 경우는 아니니까 900불씩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픽스드하게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GST라고 하는 건데 Goods and Services Tax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작년에 텍스 리턴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CRA에서 calculate를 해가지고 분기마다, 그래서 1년에 총 4번씩 돈을 받게 되는 건데 저는 이거를 108불씩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CWB라는 것을 받고 있는데요. 그 베네핏은 Canadian Workers Benefits 라는 건데 이거는 로우 인컴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저는 이번 8월 정도에 만료가 되는데 다시 연장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로우 인컴의 그룹 안에 들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베네핏이 정말 쏠쏠한데 이번에는 신청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번 연도까지만 CWB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CWB를 쿼터리 분기마다 87불씩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거의 저는 고정 수입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플렉시블 인컴, 유동적인 수입으로는 사람마다 이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크레딧 카드 캐시백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톡스 디비전스, 주식 배당금, 그리고 뭐 부모님한테 가끔 받는 뭐 용돈, 저한테는 이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짜잘한 내용들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금액 단위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계산할 때 포함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인컴으로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지출을 싹 계산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2년 동안을 다 추적하는 거는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최근 6개월치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매달 얼마 정도 쓰는지는 항상 그 소비 생활을 좀 돌아보고 해왔거든요. 당연히 이번 소비에서도 픽스드 익스펜시스랑 플렉서블한 유동적인 지출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고정 지출에는 빠질 수가 없는 렌트비. 렌트비는 이제 사람들마다 이거는 금액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기준은 사우스 웨스트에 살고 있다는 기준이고 방 하나를 렌트하고 다른 공간들은 쉐어로 룸메이트랑 같이 산다는 전제 하에 6개월치를 산정을 한 겁니다. 다운타운이나 아니면 스튜디오에 사는 사람이라던가 아파트먼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갈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6개월치 평균 렌트비가 625불입니다. 그 다음 교통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우 인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밴드에 따라서 밴드가 A, B, C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밴드 B에 속하는 그 금액으로 먼슬리 패스를 샀더니 40불 정도로 매달 쓰고 있습니다. 그걸로 환승도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고 C트레인이든가 버스 그냥 방방곡곡 다 다닐 수 있는 거고 레귤러 프라이스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0불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로우 인컴 정말 쓸 데가 많기 때문에 베네핏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통신 비용으로는 45불씩 최근 6개월은 내고 있는데요. 이 45불은 12GB의 무제한 통화, 무제한 메시지 인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작년 박싱데이 때 통신사들에서
세일을 엄청 많이 해요. 그때 저는 기간 때 빨리 기회를 타서 바꿔서 45불 싼 가격에 12GB를 쓰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처음에 오신 분들이라면은 한 50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고정 지출에는 클라이밍을 운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달 70불씩 멤버십 피 내고 있고, 유튜브 편집으로 어도비 프리미엄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도 매달 22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 지출은 렌트비, 교통비, 통신비, 운동, 어도비 어플리케이션 피로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 다음 유동적, 여기에 지출이 많더라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음식 관련해서는 제 어플에는 제가 장 보는 거, groceries, 그리고 외식, 음식 밖에서 먹는 거, 그리고 디저트나 카페, 커피숍 카테고리 다 나눠놨긴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세 가지를 묶었거든요. 그냥 통틀어서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거. 6개월 평균이에요. 하니까 304불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쇼핑들, 선물, 생필품, 문화생활, 뭐 영화 보든 아니면 어디 놀러 가든, 그리고 미용실이라던가 이런 등등 관련된 다른 부수적인 지출에 관련된 거는 한 달에 321불로 6개월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이 고정 지출과 유동적인 지출을 더해보니까 1,427불이 나왔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입 1,800불에서 지출을 빼보니까 고작 373불밖에 안 남습니다. 자, 이 돈 가지고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뭐 3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살 수가 있냐, 뭐 쇼핑이라도 가냐 하실 수 있는데, 저축은 사실 뭐 힘들겠죠. 저도 캐나다 은행 안에서는 저축을 거의 못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저번 달부터 은행 이제 크레딧 스코어 좀 올리려고 많이 방법 알아보면서 자동이체 페이첵마다 100불씩 빠지게끔, 그래서 한 달에 200불씩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고작 173불 남는 건데, 근데 그거 시작한 지는 제가 한 이제 1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걸로 제가 어떻게 캘거리에서 살 수 있느냐 하면, 한국은행 계좌에 제 수중에 모아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저는 한국은행 계좌에도 돈들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할 때라던가 돈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뭐 영주권 준비 때문에 500불, 1000불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는 돈들 있잖아요. 그런 큰 돈들이 필요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글로벌 이트랜스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감적으로, 느낌적으로는 그렇게 쪼들린다?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은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한국 통장에서 돈을 당겨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뭐 수입이나 지출은 하시고 있는 직종, 일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포지션이 푸드 서비스 슈퍼바이저라고 하더라도 이 기준은 그래도 이제 막 한국에서 캘거리 도착해서 미니멈 웨이지를 받고 일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 정도의 견적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니멈 웨이지에 꼭 빠져야 될 거, 렌트비, 뭐 핸드폰 비용 이런 거는 다 빼고 쇼핑 많이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숫자로 따지고 보니까 너무 어떻게 사나 제 스스로도 신기한데, 그래도 최대한 저는 외식은 자제하려고 하고,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나 이렇게 밖에 나가서 먹고, 대부분 집에서 많이 한국 음식이라던가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노력은 한다면은 사실 한국에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못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우 인컴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뭐 YMCA나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짐을 가잖아요. 사우스랜드 레저 센터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곳에 가면은 정말 70% 할인해서 한 달에 20불? 이 정도 내고 짐이랑 수영장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비싼데도 당연히 프랜차이즈점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데 갈 필요 없이 로우인컴 꼭 잘 활용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받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정착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있습니다.